이재명 대표가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목표 의석을 151석으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의석은 다만 한 석이라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좀 더 잘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민생 경제에 있어서 능력 있는 거, 외교 안보에서 좀 더 안정적인 거, 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왜 이렇게 잘 못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네. 좀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 세 가지에서 수권 야당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151석은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겸손하게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개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번 총선 어디로 출마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종로에 마음의 염두를 두고 있었는데 네. 노 대통령 사역에 양보를 했고 그거는 다 협상이 끝난 건가요? 여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지사 나갈 때도 예. 제가 떨어질 줄 알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번 엄중한 시기에 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선당 후사 예. 당에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예. 얘기했고 예. 근데 또 당도 좀 복잡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결단할 때 결단하려고 합니다. 당의 복잡한 사정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제 선당 후사 하시겠다는 입장이시니까 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가서 해보겠다, 싸우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위적인 이를테면 컷오프 같은 거, 예컨대 86청산, 그다음에 올드보이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선이 원칙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충분히 주고 네. 그 과정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도 좋고 네. 참여하는 주체들한테도 이게 흔쾌히 뭐냐면 경선이라는 과정에 또 동참을 해야 분열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 민주당답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보게 되면은 당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보면은 3선 이상 의원들한테 엄청난 페널티를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국회 매 4년마다 한 번씩 50% 이상이 물갈이가 됐어요. 근데 국회는 안 변했어요. 네. 국내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 들어오는 초선이 과연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도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선을 또 마냥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정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소위 당선이 쉬운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좀 충실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네. 수구이 경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정책위 의장은 경선을 하는데 그냥 거치레로 수를 모으는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심도 깊은 토론 몇 차례만 하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 자체에서 수구이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나온 공관위 입장을 보면 5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 그러니까 과거에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왔는데요. 두 가지가 좀 민주주의를 조금 더 성숙시키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결국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결국은 같이 일치시키자는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복 중에 하나를 양복을 고르는 게 아니고 네. 맞춤병 양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기성정당에서 찍어내는 후보보다는
사실은 뭐냐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가지길 원하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 경선인단이나 뭔가 한편으로는 표대결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일자리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주택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안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한편은 일치되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일을 잘해야 되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느냐 전진하느냐는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역주행하느냐 전진하는 갈림길에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남북 평화와 안보가 더 나빠지느냐 아니면 바른 길로 가느냐는 갈림길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4월 10일에 국민들의 마음과 선택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승리하는 해, 국민들에게 봄이 오는 민주주의의 봄이 오는 평화의 봄이 오는 4월 11일 날 활짝 웃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